전통 한옥을 짓는 건설 현장입니다. 어렵네. 딱 봐도 거대한 목재들. 대체 얼마나 된 나무일까요? 강원도에서 자라가지고 자란 소나무거든요. 우리나라 육수. 아무리 수령이 못 돼도 30년 이상은 된 나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귀한 목재와의 전쟁으로 오늘 작업이 시작됩니다. 언뜻 봐도 1톤은 넘어 보이는 나무들. 온 신경이 나무에 쏠리는데요. 조그만 손발이 안 맞아도 사람이 다치거나 나무가 상할 수 있어 긴장을 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재입니다. 나무가 지금 한 달 넘게 고생해서 깨끗이 다듬어서 가공을 해서 왔는데 상처나지 않을까봐 좀 안 부딪히게 그게 가장 염려가 되죠. 여기 부딪히거나 떨어뜨리면 고생한 게 헛것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은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고 도리와 볼을 올려 한옥의 뼈대를 세우는 작업입니다. 첫 작업은 바로 기둥입니다. 먹겠어. 내리고. 기둥 무게만 해도 300kg이 넘는데요. 물려봐, 좀 살짝 물려. 됐어. 내리고. 기둥은 그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수직으로 똑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착제나 콘크리트 없이 기둥을 세우는 작업. 이 정밀한 작업엔 한옥 건축만의 지혜가 녹아 있습니다. 좀 막는데 이쪽에 살짝 먹고 가. 아니야. 그 어느 때보다도 작업자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상황. 아니. 그럼 숨소리마저 잦아듭니다. 집어넣어요. 네. 굿이야. 이제 먹줄을 칠 차례입니다. 기둥을 잘라낼 선이죠, 이게. 이건 정확하게 맞아야 되거든요, 수직이. 제일 기초 작업이니까요, 이게. 기초가 바로 서야 되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놔도 완전한 수평으로 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맞춰서 이 그랭이 뜬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랭이란 주춧돌과 기둥을 밀착시키기 위해 기둥을 다듬는 전통 기법입니다. 이렇게 이 집의 첫 기둥이 세워집니다. (112제곱미터) 방 3개짜리 한옥에 필요한 기둥은 총 16개. 모든 기둥이 정확하게 같은 높이로 세워집니다. 쉴 틈 없이 이어지는 다음 작업. 이제 애써 맞춘 기둥에 수평을 지켜야 합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긴 목재를 연결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둥도 잡아줄 겸 상인망을 먼저 걸어놓고 하면 좀 일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일이 좀 쉽습니다. 못을 쓰지 않고 나무와 나무를 짜 맞추는 것이 전통 한옥의 결구법인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나무망치, 매입니다. 뭐가 빡빡한 거지? 주가 빡빡한 거. 뭐가지가 빡빡하네. 이것을 매질이라고 하죠. 오늘따라 결구가 착착 잘 들어맞네요.
시원하지와 쑥쑥 들어가니까. 보람 나죠. 시원하게. 잘했으니까. 그러지. 이 안 맞으면 짜증나. 안만. 이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잘 맞아 들어가니까 이제 웃으면. 한옥은 이렇게 수만 번의 매질로 지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순조로운 작업. 그런데 작업자들 얼굴에 긴장이 서립니다. 11번! 한쪽이 11번! 11번! 오늘의 최대 난코스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무게 500kg에 가격은 500만 원을 훌쩍 넘는 대들보 작업입니다. 그거부터 맞춰요. 됐어, 오케이. 마무리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 한옥 전체의 중추죠. 대들보가 지붕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전체 뭐 기둥이나 다 하중을 받아가지고 양쪽 기둥 전부 이 기둥으로 다 하중을 분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재죠, 대들보가. 한옥에서 거의 뭐 집에서는 대들보가 절반을 차지한다고 봐야 되죠. 뭐 속담도 있잖아요. 두 번째 대들보 작업. 그런데 아마 바가 좀 제대로 안 묶였나 봐. 자꾸 돌아. 안 돼. 돌. 안 돼. 안 돼. 들어가지 않는 대들보. 안 돼. 자칫 나무가 상할 수도 있는 상황. 들어.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결국 끌로 나무를 깎아내는데요. 내려봐야지, 내려. 내려봐요. 내려보라 그래. 벌써 30분째 이어지는 씨름. 맞았어요. 잠깐만요. 됐어. 내리고. 어렵게 대들보가 제자리를 잡습니다. 나왔어, 그건 다 왔어. 이제야 긴장이 좀 풀리네요. 잘 안 맞았나 봐요. 네? 잘 안 맞았나 봐. 아니, 잘 맞았어요. 원래 저렇게 들어가야 돼요. 뭐가 하나 끼는데 애먹네요. 그럼요. 저렇게 결과가 딱 돼 있으면 아주 나중에도 좋은 거예요. 저 주다골래 살짝 떠 있으면 나중에 이제 기와하고 얹히고 그러면 나중에 딱 내려서 딱 달라붙어요. 아주 결과가 잘 된 겁니다. 이제 좀 쉴 수가 있겠네요. 오늘 낮 최고 기온 34도.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아이고, 저게 다 땀입니다. 땀. 날씨가 이럴 줄 알았는데 정말 덥네요. 지금은 이제 날씨가 이제 흐리긴 한데 후덕지근해요. 진짜 땀 다 젖어버렸잖아요. 그래도 뭐 먹고 살려면 어떡해요? 할 수 없지. 이렇게 한여름 날씨와 싸우며 한옥의 뼈대인 기둥과 보가 완성됐습니다. 며칠 후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은 34도. 아침부터 푹푹 찝니다. 습도 80%의 불쾌지수 90. 평소보다 작업자들은 빨리 지쳐갑니다.
오늘 특히 더 힘든 이유가 있을까요? 장마 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땅에 습기가 많이 있거든요. 지붕이나 이제 위 작업할 때 습기가 따라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땀이 많이 나니까 좀 힘들죠. 여름에. 태양뿐 아니라 습기와도 싸워야 하는 지붕 작업. 오늘 작업은 석가래를 거는 건데요. 그 전에 먼저 평고대를 걸어줍니다. 평고대를 거는 건 중요한 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평고대에서 추녀 다음에 양쪽 추녀 끝에 거는 건데 거기서 저 한옥의 곡선이 완성이 됩니다. 한옥의 아름다움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하늘로 그냥 저 올라갈 듯한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모양이라든지 아름다운 곡선을 결정했습니다. 기둥과 보, 도리가 올라선 뼈대에 지붕을 받쳐주는 석가래를 겁니다. 평고대의 곡선에 맞춰 석가래를 걸어주는 건데요. 균일하고 아름다운 곡선을 만드는 것이 석가래 작업의 핵심. 목줄을 긋는 손길에 신중함이 더해집니다. 석가래를 낮추기 위해서요. 정상강하고 고래하고 일직선이 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되게 정교하게 작업을 하셔야겠네요. 안 그러면은 석가래가 균일하게 앉혀지지 않거든요. 여기 있어야 정확하게 앉힐 수 있으니까. 이런 노력으로 서로 다른 크기의 나무가 부채살처럼 곱게 자리를 잡습니다. 하지만 석가래를 거는 작업은 긴장의 연속입니다. 4m가 넘는 지붕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자칫 중심을 놓쳤다간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지붕일하다가 요 집 안으로 떨어졌는데 그때 요 손목이 골절됐었죠. 그런 사고 한 번 있었어요. 원래 제가 좀 높은 데를 무서워하는 편이라 가능하면 이제 높은 데 작업은 자제하려고 하죠. 예, 조심하고요 더. 이제 슬슬 전통 한옥의 모양이 갖춰져 가는군요. 올 여름 정말 비가 많이 왔죠. 장마에 태풍에 작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 달 후 다시 찾은 전통 한옥 건축 현장. 오늘 작업의 주인공은 바로 기와입니다. 전통 한옥에 사용되는 기와는 하나의 무게만 해도 5kg에 육박합니다. 본격적인 기와 작업에 앞서 먼저 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기와 이 사이즈를 재가지고 기와 길이하고 이 넓이하고 연함하고 어떻게 파야 될까 계산을 먼저 해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기와를 받칠 연함입니다. 단단한 나무를 곡선에 맞게 잘라내는 손끝에서 심상치 않은 내공이 느껴집니다. 일을 경력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을 새로 배우는 애들도 더 잘하는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배웠느냐,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경력 갖고는 누구한테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45년 경력의 기와공 박노수 씨. 장인의 손끝에서 전통 한옥의 맥이 이어집니다. 완성된 연함은 평고대 끝에 덧대어집니다. 기와를 쌓을 흙이 올라오는군요. 밑에 좀 놔주고. 연함 위에 첫 암기와를 올리고 나면은 지금부터는 속도전입니다. 흙이 마르기 전에 균일하게 기와를 잇는 것이 작업의 핵심이죠. 이 지붕에 사용되는 기와는 총 13,000여 장. 이번엔 숙기와를 쌓습니다. 숙기와는 암기와 사이에 얹어 빗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긴 기와 작업도 마무리 단계. 세밀한 마무리를 위해 박노수 씨가 나섰습니다. 기와가 강하기 때문에 집 2개나 3개 하면 망치를 바꿔야 돼요. 뒤가 물러져서. 쇠도 강하니까 기와도 강하니까 쇠도 나가고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기와를 다 얹고 나면 제대로 된 전통 한옥의 모습이 갖춰져 갑니다. 완성된 한옥을 지켜보는 마음은 어떨까요? 태풍을 3개나 이기고 기나긴 장마도 이기고 좀 뿌듯합니다. 전통 한옥의 내부 한번 구경해 볼까요? 거실은 시원하게 현대식으로 공간을 만들고 한편으론 목조 가옥의 아름다움도 잘 살아있네요. 한옥에 사는 기분 어떠신가요? 소나무 향이 너무 좋고요. 그 자연 속에서 들어와서 사는 것 같아서 꿈만 같아요. 그냥. 한편 최근 사랑받는 또 다른 한옥 건축법이 있습니다. 전통의 멋이 살아있는 이 한옥, 그 내부는 어떨까요? 입식 부엌과 널찍한 거실의 현대식 공간, 한편으론 한옥의 아늑함도 묻어나는데요. 자, 그런데 이 한옥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집을 짓는데 단 한 달이 걸렸다는 것이죠. 저희가 공장에서 생산해서 모듈러 방식으로 현장에서 조립한다고 해서 전통적인 저희 한옥의 그런 미적인 부분들이 훼손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장 큰 차이점을 두는 거는 이 집의 단열 성능입니다. 조립식 공법을 사용해 공사 기간과 비용을 단축한 신개념 모듈러 한옥.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아침부터 나무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곳, 무엇을 만들고 있을까요? 인방제. 격체 인방제 만드는 거예요. 인방제 자재. 언뜻 보기에는 일반 한옥 목재 공장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 공장에서 저희가 현장에서 조립하는 그 한옥들을 뭐 벽체, 지붕, 기둥보 다 여기서 제작을 해서 가죠.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정확한 치수가 생명. 이거는 기둥재를 양쪽 끝으로 직각으로 시원되게 잘라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죠. 홈을 타야죠. 이렇게요. 이 나무는 북미산 더글라스 퍼인데요. 뒤틀림이 적고
재질이 단단해 최근 한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나무입니다. 하나, 둘. 한 200kg? 200kg 정도 나올 거예요. 하나에. 무게도 무게지만 목재 작업이 극한 이유는 바로 이 미세한 톱밥 먼지 때문입니다. 실내에서 자재 대부분이 만들어지는 모듈러 공법. 톱밥 먼지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루가 많이 날린다. 네, 먼지가 나무 먼지가 많아. 근데 나무 먼지는 해롭지 않으니까. 공기 압축 분사기로 먼지를 털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닦아도 10분이면 똑같이 되니까. 그래도 어쩔 수 있나요? 이게 일인 거. 지금부터 본격적인 조립 시작. 먼저 만들 것은 벽체입니다. 1137, 1544, 1951, 2127. 밀리미터 단위의 정교한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차질 한번 잘못하면 각재가 몇만 원짜리가 날아가니까. 나무를 짜 맞추는 전통 한옥과는 달리 모듈러 한옥은 타정총을 씁니다. 그런데 저건 대체 뭘까요? 이게 이제 속에 단열재 넣기 위해서 상을 짜는 거. 모듈러 한옥은 벽체를 만들 때 아예 단열재가 들어가게 조립을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단열재입니다. 초농축 압축 스티로폴이라 압축된 거라 이거는 이제 단열이 훨씬 월등하죠. 한옥은 단열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대식 단열재가 동원된 거죠. 이렇게 해서 단열 작업이 모두 끝났나 싶었는데 또다시 등장한 두꺼운 단열재. 이건 얇은 유리 섬유를 여러 층으로 겹친 글라스 우기입니다. 떼어서 탁갑하고 이중 이제 또 합판 여기 합판 또 덮으니까 3중 석고 4중 시야 15도 5중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옥에서 이렇게 단열을 할 수가 없어요. 벽체가 얇아가지고. 근데 우리는 벽체를 아예 두껍게 해가지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한옥의 벽을 채워줄 모듈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엔 지붕을 만들 차례입니다. 석가래가 곱게 놓인 모양새가 한옥 지붕이기는 한데 하지만 여기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단열재죠. 여기에서 원래는 기와를 올려야 되는데 저희는 흙을 안 집어넣으니까 흙 대신 저희는 보온재, 두꺼운 보온재를 쓰고 있습니다. 석가래 위에 나무와 흙을 채우는 전통 한옥 지붕과는 달리 모듈러 한옥 지붕에는 단열재를 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 등장한 것은 방수포. 지붕은 2중, 3중, 4중까지 방수를 해줘야지
집에 물이 새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한옥 지붕에 필요한 지붕 모듈 12개가 완성됩니다. 이거 현장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여기서 정확히 사이즈를 정확히 맞춰가지고 직각 맞춰가지고 가서 해야지 한 번에 딱 넣을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 현장에서 다시 다 뜯어야 되니까 일단은 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모듈러 한옥 조립 현장을 가볼까요? 기초 공사가 끝난 현장. 한옥 모듈이 도착하자 현장 직원들이 분주해지는데요. 하차 작업에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자칫 실수했다간 대형 사고가 날 뿐 아니라 애써 만든 모듈이 부서지기 때문이죠. 지금 저거는요 지붕 자재예요. 나중에 이제 준해 입에부터 선자 색깔이하고 그다음에 평면들. 이미 도착해 있는 한옥 모듈도 있습니다. 번호 순서대로 나란히 서서 조립을 기다리고 있는 벽체들인데요. 이제 본격적인 조립 준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벽체는 모두 얼마나 필요한 걸까요? 이 집은 지금 약 29.5평 정도 되는데 외부 벽체가 16개고 내부 벽체가 한 10개 정도. 얘 오고 1번 오고 12번, 2번, 그 다음에 2번 요 순서대로 오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1번부터 먼저 걸고 풀어. 드디어 조립 작업 시작. 사장님 바 2개만 아까 그런 바 2개만 보내주세요. 2개 걸어줘. 우선 600kg의 벽체를 옮기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전통 한옥 건축의 첫 순서는 기둥이었는데 모듈러 한옥은 벽체가 먼저네요. 이쪽으로 가. 조금만 더. 끝선을 맞춰 끝선을. 끝선 거기다 끝선 일단 맞춰 놔. 맞춰 놔. 내려. 얼마나 됐어? 무사히 주춧돌 위에 올라선 벽체. 이번엔 기둥. 블록처럼 기둥과 벽체의 호흡을 딱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세워. 밀고 있어. 밑에부터 먼저 붙이라 그러면. 됐지. 오늘 자, 같이 눌러. 전통 한옥과는 달리 못을 사용하는 모듈러 한옥. 못을 가능하면은 안 쓰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쓰는 게 좋죠.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내구성이나 결구가 되어 있을 때 나무가 변하고 나무가 줄어들면서 틀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잡아줘요. 과거엔 못이 쉽게 녹이 슬어 사용하기 힘들었다면 최근엔 부식에 강한 못이 나와 한옥 건축을 더욱 쉽게 도와줍니다. 순조롭게 작업이 진행되나 했는데 에이 지금 지붕이 움직였잖아. 한번 쳐봐. 아이고 이런. 아까 맞춰둔 벽체가 살짝 삐뚤어졌습니다. 나무매로 바로 잡아보는데요. 뒤쪽 그쪽도 선을 맞춰. 됐어. 한 번 더. 한 번 더. 됐어. 됐다. 됐어.
이제 끝났을까요? 15mm. 15mm, 5mm 집어넣어. 조금만 더 쳐봐. 3mm 움직이면 들어간다. 자세가 안 나와가지고. 아이, 그 3mm 움직이면 들어간다고. 조금만 더 쳐봐. 아이고, 조금만 더 쳐보라네요. 다시 매질이 이어집니다. 이번엔 끝났을까요? 사장님! 다른 작업자가 이어받습니다. 아직도 전통매가 유용하게 쓰이네요. 참나무 뭐 두껍거나 무거운 나무가 좋기는 한데 매질할 때는 좋기는 한데 얘보다 더 강하면은 잘못 썼을 경우에 큰일 나죠. 그러면 이제 매 쳐봐봐. 마치 블럭을 조립하듯 이어지는 벽체 작업. 그 밑에부터 줘. 작업이 진행될수록 점점 높아지는 긴장도. 벽체 사이가 좁아질수록 조립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신경 쓰지 말고 여기만 봐. 여기만 붙이면 돼 일단. 요 끝하고 딱 서로 부딪히게. 사장님 이거 체결해요. 아 잠깐 기다려. 거기 말고 가운데 말고 위에서 이쪽으로 하나 찔러야 돼. 그래 땡기. 됐어요. 아까 내 말대로 붙지? 네. 그지? 됐어. 저거 이거 가만히 있어봐. 저거 다시 걸어. 그러니까 아까 이거는 그러면 이야기를 해줘야지. 아까 여기다가 붙이려 해야지. 오늘도 이어지는 깐깐한 대표님의 세세한 현장 지시. 평소에는 굉장히 자상하고 좋은데 작업만 시작하면 그냥 돌변해버려. 작업 시간에는 이 순간의 실수도 용납이 안 되니까. 일을 하실 때 처음 생각이랑 다르게 하는 걸 좀 싫어하세요. 사람은 좀 힘들죠. 힘들어지더라도 누가 한 사람이 중심을 잡아서 끝까지 일을 해나가는 게 뭐 일하는 방식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 순서를 지키는 게 전 낫다고 봅니다.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시자의 말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뭐 각각의 의견대로 이래 가면은 그냥 배가 안 가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만은 없어요. 그렇게 좀 강하게 하시면. 이제 그 매일 해보면 알거든요. 그 말이 맞다는 거. 그 지시하는 사람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대표님의 눈은 작업 현장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전통 한옥이 수만 번의 나무 매질로 지어졌다면 모듈러 한옥은 수만 번의 전동 드릴로 지어집니다. 아이씨, 우회는 우회가 해결해. 아유, 지쳤어, 이제. 힘이 다 빠졌어. 수백 개의 못질과 대표님의 잔소리로 하루 만에 벽체 조립이 끝났습니다. 시간 조금 더 일찍 끝내서 오늘 직원들하고 회식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빨리 가야죠. 회식을. 베테랑 목수도 이제 겨우 연장을 내려놓네요. 이게 연장이 무거우니까 그런 거예요. 렌치가 무거우니까 저녁에 잠잘 때니 팔이 저려. 얼얼하고. 이거 하면 다리도 지나가지고 밤에 막 놀랜다니까. 잠자다가 비명질러 우리는. 아이고, 손이 많이 저린가 봅니다.
그래도 내일 아침 되면 또 괜찮아져요. 이제 겨우 한숨을 돌리는 사람들. 하루의 피곤을 음료수 한 모금에 씻어냅니다. 작업하실 때는 뭐 이온음료나 뭐 물을 제일 많이 드시겠어요? 네, 물을 하루에 한 2리터, 3리터 먹는데 오늘 물이 다 떨어졌어요. 마실 시간도 없어요. 마실 시간도 없어 오늘은. 이 현장에서 조립 딱 제작 들어가면 시간이 진짜 분초도 없어요. 와. 힘들어도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이유. 바로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나무집에서 살고 싶어가지고 꿈을 갖고 있어 지금. 나한테 매일 나무집 지어달래. 한옥 지어달래. 집사람이 심장이 안 좋거든. 그래서 숨쉬기가 곤란한데 나무 냄새, 흙 냄새 맡으면 살아나. 그게 희한해요. 그냥 활짝 펴. 네.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모듈러 한옥 조립 작업을 시작한 지 3일째. 오늘 하루도 힘찬 드릴 소리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어떤 작업이 이루어질까요? 저희가 이 도리볼을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붕 올릴 거고, 지붕 올리고 나면은 거의 집이 다 짜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붕 모듈인데요. 지붕 하나의 무게는 무려 500kg. 자칫 사고가 날 수도 있기에 작업자에게 긴장은 필수입니다. 너 옆에서 너무 깍붙질 하지 마. 자, 됐지? 무거운 지붕을 오차 없이 놓기 위해선 작업자들 사이에 합이 맞아야 합니다. 요거 풀어줄 테니까 고개만 살짝 들어서 옆으로 살짝 특히 석갈의 사이가 균일해 보이게 만든 이 틈 사이 간격을 잘 맞춰야 한다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고도로 정밀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자신 있게 작업에 나섰는데요. 문자 좀 잡고 있어. 찍어 바로. 아니 찍어서 절로 밀어라. 절로 밀면 올라갈 거야 이거. 같이 밀어야 돼. 하나. 아, 저쪽으로? 아니 그쪽으로 다 밀려서 일로 가라고. 동호 또 말 안 듣는다. 오른쪽이요. 이거 우위로. 야 멈춰라면 멈춰야지. 다시 또 이쪽을 다시 다 두 개를 다 이쪽을 밀어야 되잖아 지금. 아이고, 대표님 호통에 그만 머쓱해집니다. 멈춰라면 멈춰. 이걸 또 당겨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두 개 다 밀려가 버렸잖아. 또 지시하는 사람은 지시한 대로 혼자서 마음대로 하면 일이 되겠나? 자, 올라와요. 그러니까 내가 하다가 딱 멈춰 하면 멈춰. 순식간에 얼어붙은 현장 분위기. 하지만 대표님에게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위험해서 그렇죠. 워낙 무거운 물체들이 위에서 저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낙상사고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사고들은 대부분 우왕좌왕할 때 일어나요. 제가 굉장히 예민해지죠. 그렇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안전이죠. 하나, 둘. 어느새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입니다. 하나, 둘. 얼마나 더요? 살짝. 오케이. 이렇게 총 12개의 지붕 모듈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드디어 지붕 작업 완료. 종이로 딴 거. 됐어. 됐다. 잘 맞았다. 8회로 해방 1회로 제일 잘 맞았어. 그냥 무사히 끝나서 다행이죠. 하여튼 다 고생했다. 힘 많이 썼다. 식사하러 갑시다.
일반 한옥이었다면 최소 6개월 이상 걸렸을 건축 과정. 그러나 모듈러 한옥에서는 단 3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작업 일주일째. 다시 찾은 모듈러 한옥 시공 현장. 오늘 작업은 바로 기와. 그런데 이 기와는 모양새가 특이하네요. 또 여러 개를 너끈히 들어올릴 정도로 가볍습니다. 기와는 이제 일반 우리가 전동 부은 기와하고 달리 돌가루하고 아스팔트하고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만든 그 기와인데 일단 기와가 가볍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시공할 때 다 이게 나무에 핏으로 박아서 고정을 합니다. 이 계량 기와를 사용하면 공사 기간과 가격도 줄어든다는데요. 바람에 의한 날려갈 수 있는 태풍이와 날려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수명이 반영구적으로 깁니다. 전통 문양의 아름다움은 그대로 살아있네요. 하지만 기와 위에서 방심한 건물. 아차하다 발이 미끄러져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런. 아침에는 물기가 조금만 있어도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쭉쭉 미끄러져가지고 좀 10시 이후에 그때 올라와서 할 수 있죠. 아침에는 지붕에 올라가는 거 위험해서 안 돼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낙상 사고. 마무리 작업을 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언뜻 보기엔 괜찮아 보이지만 지금 여기에도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데요. 이게 이물질이 있으면 기와를 밟으면 그냥 사람이 미끄러져 버려요. 이 낙상 사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무사히 끝난 기와 작업. 단 일주일 만에 한옥 모양새가 갖추어졌습니다. 갑자기 여기 집이 한 열흘 상간에 집이 들어서 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좀 놀라시죠? 예, 안 그래도 지금 오늘도 오후에 뭐 뚝딱 해가지고 며칠 안 되니까 집이 하나 들어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한옥 선택을 어떻게 잘 하셨다라고 많이 저걸 얘기를 들어요, 지금. 안전사고 없이 또 큰 게 잘못된 거 없이 잘 이렇게 마무리될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 거의 이제는 거의 뭐 그런 변수 없이 거의 끝나가니까 또 이 현장은 또 이렇게 잘 끝나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통 한옥의 장점은 살리고 현대식 공법을 가미해 한옥 보급에 나선 모듈러 한옥. 그리고 조상의 숨결이 살아있는 한옥 건축의 맥을 이어가는 전통 한옥. 한옥을 사랑하는 이들의 열정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